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시구레 유다치님께서 보내주신 피그마 스바루 나카지마 베리어 자켓 버전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0년 4월, 가격은 세금별도 2667엔입니다. 최종 결전 재현이 가능하게 다양한 구성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마법소녀 리리커 나노아 스트라이커즈 설명보도록 하죠. 마법소녀 리리커 나노아 시리즈 3기로 2기의 어둠에서 사건으로부터 10년 뒤를 배경으로 합니다. 로스트로기아 렐릭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기동 효과를 중심으로 렐릭을 모으는 제이 스칼리에티와 넘버즈와 엮이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스바루 나카지마 설명보도록 하죠. 11살 때 언니인 긴가와 함께 공항 화재 사건에 휘말렸다가 나노아에게 구조되었고 그 이후 그녀를 동경하여 시공관리국에 들어온 소녀입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리볼버 너클을 오른손에 끼고 롤러 타입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마하 캘리버를 이용한 근접 격투를 주력으로 하죠.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아 시리즈 피그마 상품의 스바루입니다. 시리즈 특성이라고 봐야겠죠.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요소는 딱히는 없습니다. 마법진 인쇄가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하고, 시리즈 전통이라면 전통답게 측면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연출되어 있는 패키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는 캐릭터 이미지가 나와 있지 않고요, 측면에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뒷면에는 이제 각종 공식 사진들을 활용해서 제품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품을 꺼내 보도록 하죠. 자, 구성품은 피그마 소체에다가 이펙트 파츠, 교체용 표정 파츠와 앞머리 파츠하고 여러가지 옵션들 해서 간단하게 구성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펙트 파츠의 구성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것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 패키지 상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나노아 시리즈 특유의 마법진을 안쪽에 이 배경지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뜯어서 접어가지고 베이스 형태로 연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품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아 시리즈의 등장인물인 스바루입니다. 극중에 나왔을 때 이제 베리어 재킷 변신 후의 모습으로서 제품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는 나노아의 베리어 자켓을 참조했다라는 극중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나노아의 베리어 자켓 모습을 상당히 좀 많이 따온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코트 자락으로 나와 있는 형태라든지 흰색과 파란색 라인, 빨간색 포인트 이러한 형태라든지 많은 느낌을 좀 많이 참조한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바루의 좀 활동성이라든지 성격에 좀 맞추어서 디자인은 많이 다르게 들어가 있죠. 복부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의에다가 핫팬츠에 가까운 느낌으로 짧은 하의 바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재킷만 놓고 보면은 나노아 느낌이 나지만 안의 의상은 전혀 다른 캐릭터성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먼저 눈에 띄는 포인트는 이러한 베리어 자켓과 함께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형상이라고 봐야겠는데, 이게 머리띠 부분이 뒤에 리본으로까지 묶어놨지만 뒤에 상당히 길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제품상으로는 이렇게 뒤로 빠져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만질 때에는 조금 방해 요소가 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포즈를 잡는다든지 파츠 교환을 한다라든지 소체를 이제 만질 때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예 가동 관절을 넣어서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펄럭이는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약간의 연질 개념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잘못 힘을 받으면 부러진다라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딱 좋아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는 길고요, 위치가 아무래도 캐릭터에 만질 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태로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만지실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팔 부분에는 이제 리볼버 너클 디바이스 디자인을 재현을 해서 넣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 정도를 확인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충실하게 표현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장갑 손 부분 역시 리볼버 너클과 함께 디테일적인 느낌을 좀 잘 반영을 한 형태로 구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쪽에는 이제 무릎 보호대, 아무래도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리볼버 너클과 이 신발, 이 롤러 형상으로 되어 있는 마하 캘리버까지 한 세트다 보니까 이러한 컨셉에 맞추기 위해서 무릎 보호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 볼 수가 있겠고요. 마하 캘리버 역시 롤러 형태로 해서 원작의 느낌을 상당히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이제 배기구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표현들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형상으로서 상당히 표현력으로선 잘 되어 있고요. 좀 약간 의외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형으로서만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롤러 부분이 실제로 바퀴가 돌아간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바닥에서 굴리거나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개별로 해서 실제로 바퀴는 굴러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품 자체가 벌써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년 전 상품이고요. 넘버로만 따져도 이미 60번대 상당히 초창기 넘버 상품이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최근 상품과 비교하기에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경계면 처리가 좀 다소 아쉬운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도색 부분이 약간 경계면에 대해서 좀 색감이 번져 나간다는 느낌이라든지 좀 약간 말끔하지 못한 이러한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고요. 세월에 이제 영향을 받은 변색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색깔 경계면 처리가 좀 깔끔하지 못한 경향이 곳곳에 보인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까이에서 보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눈에 띌 정도의 도색 미스 포인트는 그다지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라인 처리에 있어서는 좀 깔끔하지 못한 경향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구성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파츠는 교체용 표정 파츠입니다. 기본적인 얼굴 표정 파츠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부속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표정에 맞춰서 좀 전투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표정 외에도 눈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극 중에서는 전투기 모드가 됐을 때 보여지는 이 노란색 눈 형태 역시 추가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바루의 다양한 연출을 위해서 전투기 모드와 함께 다른 표정 파츠가 들어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노아 시리즈 피그마 상품에는 항상 들어가 있던 교체용 앞머리 파츠, 방향 약간 다르게 형태를 해가지고 또 연출할 수 있는 앞머리 파츠가 추가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체용 손 파츠입니다. 피그마 방식 전통의 교체용 손 파츠 좌우에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끼고 있는 이쪽 손은 원래 이 장갑으로 되어 있는 이 손을 쓰는 게 아니라 맨손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는 해당 주먹 파츠를 써야 하는데, 개수 비율을 딱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일단 이 파츠를 갖다가 썼는데요. 보시다시피 장갑을 끼고 있는 쪽 손과 맨손이 드러나는 형태의 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좌우 손 파츠가 원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추가 손까지 해서 손 파츠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도 들어가 있는 이 장갑이 완전 뒤덮여 있는 이 주먹 파츠는 왜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극 중에서도 한 번 사용하는 걸로 나옵니다만, 이제 언니의 디바이스를 받아서 양손 모두 리볼버 너클을 사용할 수가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손 파츠가 추가 구성으로서 잡혀 있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팔뚝 자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손의 리볼버 너클을 동시 사용하는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게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볼버 너클에 사용하는 이펙트 파츠입니다. 리볼버 너클의 이제 연출 상태를 보게 되면은 양 손에 있는 이 너클 부분에 있는 이 톱니 부분이 좌우 이제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게 좀 공기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소용돌이 치는 느낌으로 그러한 느낌으로 연출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연출을 하기 위한 이펙트 파츠입니다. 이게 총 4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씩 좌우에 사용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막 끼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 상에는 이 방향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라 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걸쇠 부분, 이 철 부분 형태에 되어 있는 이 회전하는 부분에 맞춰서 끼워 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형태를 연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2개의 파츠를 사용하는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좀 아쉽다라면은 연출력으로서는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이게 별도 파츠로 재현하기에는 애니메이션 상의 모습이 좀 많이 까다로운 구조라서 어떻게 보면 좀 타협안으로서 구성을 한 이펙트 파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대한 날개가 형상화되어 있는 파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롤러 뒷부분에 보였었던, 아까 제가 배기구 같이 생겼다라고 했던 요 부분을 이제 교체함으로써 극 중에서 아마 기어 엑셀리온 발동 시에 날개가 팍 돋아나는 연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연출하는 교체용 파트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파츠 자체가 이 뒤꿈치 부분이 개별 파츠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당 부분의 파츠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날개가 솟아나 있는 형태를 연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최종 결전 상황에 필살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최종전에 걸맞는 느낌으로 중요 장면에 사용되었었던 이펙트 파츠로서 구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베이스는 피그마 공룡 베이스입니다. 육각형 베이스에다가 꺾이는 이 기둥 부분에서 등에 꼽히는 베이스 조인트까지 해갖고 기본적인 피그마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등 조인트 부분은 이제 꼽히는 방식으로 해서 고정하게 되는데, 이게 고정부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리어 재킷을 위에 입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베리어 자켓과 이제 이 피그마 소체 몸통 부분까지 관통을 해서 핀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층이 두 가지가 되니까 소체 몸 부분하고 베리어 자켓 부분하고 이중 구조이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관통을 해서 끼워 넣는 게 살짝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해당 상품은 베이스 연결 조인트를 끼워 보는데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망토나 다른 겉옷 같은 파츠가 이제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통짜 몸이면은 그냥 쑥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몸 위에 추가적인 의상이나 다른 것들을 관통을 해서 끼워야 하는 경우에 좀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도 살짝 그러한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끼우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던 내용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끼우거나 하시면서 만지실 때 또 리본 부분이 이 머리띠 부분이 등에서 또 이렇게 손에 또 닿기가 쉽기 때문에 파손 여부가 좀 살짝 걱정이 되니까 이러한 포인트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끼우게 되면 고정성 자체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액션들, 특히나 스바루 같은 경우에는 이 롤러를 신고 있는 캐릭터 특성상 액션 동작이 타 캐릭터와는 좀 다른 영향이 띄게 되는데, 뭐 점프 액션류라든지 킥 액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튼튼하게 고정은 되는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절 자체는 피그마 공통 관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동률은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형태에 의한 약간 변수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제낀 형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깨 관절 쪽에 따로 덮이는 형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깨 쪽 부분이 상당히 크게 조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관절 부분이 아니라 그 아래쪽이 커져 있는 형상이라서 실질적으로 어깨 가동에 대해서는 딱히 제약이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팔꿈치는 뭐 기본적으로 90도 이상은 굽혀지는 팔꿈치 각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전은 가능한 것 같은데 완전히 틀어질 수 있는 회전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상반신, 그리고 요 골반 쪽 부분이 이렇게 또 따로따로 약간씩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 아래의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바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했는데 형상으로만 그렇게 잡혀 있고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각도 자체는 일반적인 피그마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스바루 하이 부분이, 이 베리어 재킷 하이 부분이 이렇게 아랫부분에 두르고 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더 벌릴 수 있는 각도 자체는 이 제약이 살짝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뭐 좌우 구동에만 약간 제약을 좀 주는 수준이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90도 이상 굽혀지는 무릎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발목 부분 역시 이 롤러 부분, 특히나 이 마하캘리버 앞부분에 이러한 장식 디자인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굽히는 거는 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뒤로 굽히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발 형태가 아니라 마하캘리버 구조 형상 때문에
앞뒤 가동폭은 다른 제품에 비하면 좀 약간 좁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롤러 부분이 기믹적인 부분도 포함하지만 롤러 부분이 이렇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발목 가동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가동률 자체는 다른 피그마 상품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발 부분이 약간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곳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그마로 발매가 된 스바루 나카지마 상품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이나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당시 가격대이긴 하지만 가격을 고려하면 충분히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을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극중 스바루라고 하면 떠오르는 윙 로드 파츠나 디바인 버스터를 비롯한 다른 마법 이펙트 파츠가 없다라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리볼버 너클 이펙트 파츠가 부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출상으로는 다소 아쉬운 퀄리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용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구조라서 단순하게 연출할 수 있는 다른 이펙트 파츠 구성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게 됩니다. 그래도 전투기인 표현이라든지 긴가의 디바이스를 받아서 양팔로 구현되는 리볼버 너클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특징 포인트는 놓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퀄리티로서는 옛날 제품이라서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캐릭터적 표현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구성이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구성으로서는 좀 잘 나온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시부레 유다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비교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